치아만큼 중요한 것이 잇몸 관리 알고 계시죠? 잇몸은 치아의 뿌리와 턱뼈를 덮어서 보호하는 분홍색 점막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잇몸 관리는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잇몸이 좋지 않아서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풍치입니다. 요새 흔히 치주질환이라고 하죠. 심해지면 풍치로 인해서 치아를 뽑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치주질환의 증상과 과정을 보게 되면 출혈, 구취 및 통증, 치아 흔들림, 발치 이런 순으로 전개가 되는데 처음에 양치질할 때 피가 나는 것은 피로한 증상이 아니고 세균으로 인한 염증 반응입니다. 그리고 충치가 없는데도 입냄새가 심하거나 잇몸이 빨갛게 붓고 만졌을 때 아픈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잇몸뼈까지 진행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잇몸뼈가 이제 너무 많이 녹아서 치아를 더 이상 잡아줄 수 없게 되면 이를 빼게 됩니다. 자, 이가 빠진 자리에 우리는 임플란트나 틀니나 브릿지를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관리가 미흡하거나 시술이 잘못되면 잇몸이 붓고 고름이 나오거나 임플란트가 흔들려 빠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부작용 및 증상을 살펴보면 첫째, 임플란트 주위염 증상입니다.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며 고름과 악취가 발생합니다. 심하면 잇몸뼈가 녹아내려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구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세균이 번식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관 손상 증상입니다. 시술 부위 주변, 특히 혀, 입술, 턱의 감각이 마취된 것처럼 둔해지거나 찌릿한 통증, 발음 부정확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으로는 아래턱 신경관과 너무 가깝게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는 골 유착 실패입니다. 잇몸뼈와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단단하게 붙지 않아서 임플란트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원인으로는 시술 후에 흡연 또는 음주 아니면 당뇨 등 기저질환, 초기 과도한 저장력 등이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로는 상악동염 증상입니다. 위턱 시술 시에 뼈 이식제 등이 상악동으로 넘어가서 코막힘, 콧물, 코에서 악취가 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틀니는 장기 사용 시에 잇몸뼈가 내려앉아 얼굴 형태가 변하거나 틀니가 헐거워져 잦은 탈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기적인 치과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틀니 부작용 및 단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잇몸뼈 흡수, 즉 퇴축 및 변형입니다. 틀니가 잇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잇몸뼈를 녹여서 입이 안으로 꺼져 보이는 노인형 얼굴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잇몸 통증 또는 상처 및 염증입니다. 틀니가 잇몸에 맞지 않거나 오래 사용하면 잇몸에 상처가 나거나 구내염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는 낮은 저장력과 식사 불편감입니다. 틀니는 잇몸 위에서 눌러 씹는 방식이라 저장력이 약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물감 및 발음 문제입니다. 처음 착용 시 이물감이 심하고 침이 많이 나오며 발음이 잘 안 되어서 대화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위생 및 구강질환입니다. 틀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 잇몸염증을 유발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분 틀니의 경우 고리가 걸려있는 주변 치아가
과도한 힘을 받아 흔들리거나 치아 고리가 겉으로 보여 신미성이 떨어집니다. 브릿지 치료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인접한 건강한 치아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해당 치아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2차 충치, 잇몸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작용 및 단점을 보면 첫째로 건강한 치아 손상입니다. 기둥 역할을 하는 인접 치아를 깎아내야 하므로 치아 구조가 약해지고 장기적으로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2차 우식 및 잇몸 질환입니다. 연결된 보철물 특성상 관리가 어려워 틈새로 충치나 잇몸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잇몸뼈 흡수입니다. 상실된 치아 부위의 잇몸뼈는 자극을 받지 못해 점차 소실되어 잇몸 퇴축이 일어납니다. 넷째로는 음식물 끼임 및 이물감입니다. 브릿지 하부 공간에 음식물이 자주 껴서 꼼꼼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로는 기둥 치아의 과부하입니다. 3개 치아 역할을 2개 치아가 부담하게 되어 기둥 치아에 무리가 갑니다. 정말 치아가 빠져서 생기는 불편감과 고통은 너무 큽니다. 특히 영양 섭취에 있어서 큰 타격이 오게 되니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치아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가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를 잘 심었다고 해도 자연 치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치주인대가 없어 씹는 맛이 다르고 딱딱한 음식에 취약하며 신경이 없어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염증, 즉 임플란트 주위염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칫 잇몸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자연 치아는 치아 뿌리와 잇몸뼈 사이에 치주인대가 있어 미세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씹을 때 음식물의 경도나 압력을 느끼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주인대 없이 잇몸뼈와 직접 단단하게 유착되어 있어서 씹을 때 꽉 막힌 듯한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 강한 충격을 받으면 뼈에 직접적인 부담이 갑니다. 치주인대의 주요 기능과 중요성을 살펴보면 치주인대는 치아 뿌리와 잇몸뼈, 즉 치조골을 연결하는 0.25mm 정도의 섬유 조직으로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 완화, 영양 공급, 감각 인지 및 교정 치료 가능성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임플란트와 달리 자연 치아에만 존재하여 씹는 맛을 느끼게 하고 치아를 보호합니다. 첫째로 충격 흡수 및 치아 보호. 음식물을 씹을 때 발생하는 압력을 분산시켜 치아와 잇몸뼈를 보호하며 파절을 예방합니다. 둘째로는 영양 공급 및 방어작용입니다. 혈관과 신경이 포함되어 있어서 치아 주변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 발생 시 세균 침투를 막아주는 1차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고유 수용기 감각, 즉 씹는 맛입니다. 치주 인대에 있는 센서가 음식의 딱딱함, 씹는 힘 등을 감각적으로 인지하여 씹는 맛을 느끼게 합니다. 넷째로는 치아 교정의 기반입니다. 치아에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면 치주인대가 잇몸뼈를 흡수하고 재형성하여 치아가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째로 치아 고정입니다. 치아와 잇몸뼈를 단단하게 부착하여 치아의 흔들림을 막고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 치주인대가 손상되면 치주염으로 이어져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어서 치주인대는 자연 치아 보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특히 치주인대는 치조골, 즉 잇몸뼈를 재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치주인대 내의 줄기세포는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서 새로운 뼈, 즉 치조골, 그리고 백악질, 그리고 치주인대 자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치주인대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면 치아를 빼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이센스 바이오의 치주인대 재생 신약에 대해서 알아보면, 하이센스 바이오는 코핀7, 즉 CPNE7 단백질류의 펩타이드를 활용해서 손상된 치주 조직과 치주인대를 재생하는 세계 최초의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상하 모세포 및 치주인대 섬유 모세포를 활성화하여 기존 치료로 불가능했던 생리적인 치주 조직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기술 및 신약 정보를 보면, 원천 기술로는 치아 발생 과정에 치아 상피에서 발굴한 CPNE7, 즉 코핀7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세포 재활성화 기술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로는 시리니 치료제, 치주인대 재생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작용 기전으로는 치주인대 섬유 모세포를 활성화하여 치주 조직을 재생하고 치조골과 치아를 단단하게 다시 부착시킵니다. 적용 분야로는 만성 치주염, 그다음에 치아 지각 과민증, 즉 시리니 증상, 치아 우식증, 즉 충치 증상 치료가 적용됩니다. 개발 단계로는 2026년 현재 시리니 치료제로 지금 임상 2상이 성공이 되었고 임상 3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주인대 재생 치료제는 2026년 말 임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치주인대 재생 치료제, 즉 KH201은 치주인대를 재생함으로써 풍치, 즉 치주 질환으로 인해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이 기술은 치주 질환으로 파괴된 잇몸뼈와 치주인대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한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인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겪을 수밖에 없는 치주질환, 즉 풍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